서울의 오늘 월요일 아침 반찬은 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근 메르스 확산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국식 병문안 문화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있지만 3차 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된 데에는 우리나라의 병문안 문화가 항못을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문안을 이유로 많은 문병객이 병원과 응급실을 찾으면서 감염자가 더욱 빠르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실제 지난 9일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였던 삼성서울병원의 40대 임신부도 당시 같은 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온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첫 번째 환자에게서 감염된 3번 환자도 간병인인 딸과 병문안을 왔던 아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는데요. 체면과 예의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환자 병문안 실태와 하루 24시간 병상을 지키는 간병 문화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눠줄 두 분 자리했는데요. 자, 이나 씨와 나델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메르스 때문에 다들 좀 걱정이 많잖아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먼저 이나 씨가 대답해 주세요. 일단은 팔꿈치까지 손을 꼬박꼬박 씻고 있고요. 네. 사실은 외박은 하고 싶은데 이제 밖에 나가고 싶은데 놀러 가도 좀 오픈돼 있는데 네. 실외 이런 데 가려고 하고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있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아기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주에 러시아로 보냈어요. 네. 그럼 나델 씨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공공장소에서 많이 안 다니고요. 그리고 또 공공장소에 만약에 다닌다면 마스크를 꼭 써요.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무조건 어디 가면 손도 잘 씻어요. 그리고 또 대화할 때도 네. 약간 의심되면 네. 약간 좀 떨어져서. 그렇죠. 네, 신경이 쓰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근데 나델 씨 같은 경우는 이란 출신이니까 네. 지금 이 메르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발병을 해서 이 중동 지역 전역으로 퍼지긴 했잖아요. 네. 이란 같은 경우에 현황이 어떤가요? 이란도 메르스 환자들도 좀 있죠. 네. 2014년 5월 29일 처음으로 두 환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왔던 메카에 다녀왔던 분인데요. 네. 두 명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케르만 도시에서 환자가 나타났는데 정부에서 이거 2012년 시작되기 때문에 네. 준비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두 명 중에 한 명 사망됐지만 나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질병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두 명 중에 한 명 사망되고 그 다음 한 명은 잘 치료하고 그 다음 퇴근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도 뭐 여러 사망자 몇 명도 늘어났지만 근데 이란에서는 이 감염이 옮겼다는 거는 없어요. 예.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 온 사람들만 몇 명 있어서 네. 대부분 메카에 가는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는 사람은 다 어르신이기 때문에 질병도 있고 네. 그래서 다녀오면 물론 꼼꼼히 검사를 하지만 그래도 사망자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메카에 성지순례를 하러 갔다가 이제 발병자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 6명 사망을 했죠. 6명 정도 지금까지 늘어났어요. 예. 근데 이란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깝잖아요. 그리고 또 사막도 3분의 1이 사막이고 네. 낙타도 거의 다 있어요. 사막 쪽에.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은 낙타에서 나왔다는 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남쪽에 이란 남쪽에 사막에서 이 낙타는 한 가지로 치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걱정도 안 해요. 아하. 네.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르스 감염이 이렇게 확산이 된 데에서는 뭐 이란을 많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많이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병원 내 감염이 많이 컸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다가 발생을 했는데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도 원인이긴 하지만 병문안에 가는 우리 관습이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한국식 병문안 문화를 좀 고쳐야겠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두 분의 경우에는 한국 병동에 병문안 가보신 적이 있는지 이나 씨가 대답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수술하셨거든요, 한국에서요. 예. 그래서 아빠가 3번 했고요. 엄마는 1번 했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수술 되게 잘 됐지만 언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통역 겸 간호 겸 같이 입원했었어요, 4번 다요. 네. 그리고 특히 아빠는 양쪽 눈 수술 후 가려져 있어가지고 뭐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밥도 못 드셨으니까 네. 그 직접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같이 진짜 1년을 그렇게 병원에서 보냈어요.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네. 네, 나들 씨도. 저는 다행히 직접 입원한 적이 없지만 예. 친구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병문안은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예. 네. 두 분 다 이제 한국에서 병문안 가보신 적은 있는데 외국에서 생활하실 때 병문안 어떻게 경험이 있으신지 이나 씨 어떠세요? 저는 아기를 러시아에서 낳거든요. 네. 그래서 출산 외에는 입원한 적 없는데 임신 때 한번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수술이나 아니면 병 있어서 입원한 거 아니고요. 그냥 신통이 너무 일찍 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고요. 그 다음에 출산 후 3일 정도 입원. 뭐 친구나 뭐 친척들 병문안은 가본 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러시아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문화가 없나요? 아니, 문화는 있는데요. 일단은 러시아에서는 다른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되게 친척끼리 6전까지 뭐 7전까지 되게 친하게 지내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이렇게 입원하면은 다들 루루룩 모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친해봐야 4천 정도 친하거든요. 4천 이상은 보통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보통 가까운 가족이나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한꺼번에 못 들어가고 몇 명씩 그 병에 따라서 아니면 환자의 상태 따라서 한 명 될 수도 있고 많아봐야 뭐 2-3명 밖에는 못 들어가요.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나들 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병문안? 병문안도 경험했고요. 저도 입원한 것도 있었어요. 이란에 있을 때? 네, 이란에 있을 때 6일 동안도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반실에 그 환자가 옮기면 그때부터 이제 병문안 갈 수 있는데요. 그래도 공립병원은 일주일에 한 번. 그거는 이제 3시간, 4시간 정도인데 근데 개인 병원은 일주일에 2번, 3번 그리고 또 매일 가는 데도 있고 근데 1시간 정도. 예. 그리고 또 한 사람, 2사람 정도. 그것도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병문안을 가보신 적은 다들 있으시니까 거기에 가서 가장 놀라거나 혹은 문화적으로 좀 다른 점을 느낀 게 뭐가 있을까? 네, 이나 씨가 대답을 해주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일단 아무나 언제든지 쉽게 병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놀랐고요. 네. 이렇게 면회 시간이나 아니면 뭐 환자 볼 수는 시간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신기했고요. 음식 같은 거는 이제 뭐 수술 하셨으면 환자가 하셨으면은 뭐 음료수 같은 거 많이 갖다 주는데 네. 러시아에서는 선생님한테 먼저 들어야 돼요. 어떤 거 먹으면 안 되는지. 네. 그 다음에 갖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주고요. 한국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신기한 건 뭐였냐면 그 병문안을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아기를 웬만하면 아프지 않은 이상 병원에 안 데려가려고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이제 그냥 애들 데리고 멀쩡한 애들 데리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 제일 신기했어요, 사실은. 네, 그랬군요. 그럼 나델 씨는 뭐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그 병원에 친구가 입원했어서 거기 병문안을 가는데요. 일단 시간 거의 정해지지 않고 그렇죠. 언제든지 가도 된다고 제가 전화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병원인지 알려주고 몇 시 가면 괜찮은지.
물어봤더니 아무데나 와도 된대요. 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는 밖에 나갈 수 있는 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절대 못 가요. 우리나라 그 병원 안에는 예. 좀 밖에 좀 내려와서 좀 이렇게 구경하는 건 괜찮지만 네. 바깥으로, 병원 바깥으로 갈 수 없어요. 근데 한국은 환자도 바깥에도 가서 아주 편한 음식을 또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예, 그런 거 좀 놀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분 얘기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진 게 병원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강하다라는 느낌을, 우리나라보다는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럼 환자들도 이런 규칙 같은 것들 잘 지키는지도 궁금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놀라셨다고 하셨죠? 그 환자가 밖으로 나가서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가요? 러시아는 이런 병문안 규칙 같은 것 좀 지켜지나요? 네, 사실은 밖에서 이렇게 환자복 입고 병원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한국에는 여기저기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 생각 안 들지만,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진짜 놀라는 사실이에요. 네, 러시아도 사실은 면회 시간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출산병원에 3일 동안 출산 후 입원했는데요. 뭐 수술도 아닌 자연 출산이었거든요. 그때도 하루에 2시간, 딱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썼어요. 1인실 썼어요. 1인실 썼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렇게 방문하면 되는데, 다인실 있잖아요. 제가 임신했을 때 출산하기 전에 다인실 써봤는데 면의도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치료받는 병원하고 수술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출산병원 따로 있어요, 아예.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은 일단 경비실부터 지나가야 되고요. 그럼 경비원 물어봐요, 어떤 일로 왔는지. 그러면 경비원 생각에는 들어가도 된다. 그럼 들어가서 이렇게 안내 데스크 같은 거 있어요. 그럼 간호사가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럼 간호사한테 말해요. 그럼 간호사는 들어가도 된다 싶으면 문이 이렇게 잠겨 있었거든요, 우리 출산병원에. 그 문 열어줘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환자들은 뭐 못 나가죠, 이제. 심하게 말하면 거의 감옥 수준인데요? 근데 재밌는 감옥이죠. 맛있는 밥도 주고 수다도 덜고 일단 환자끼리 그냥 그 환경을 만드는 거죠. 철저하게 이렇게 외부와 통제가 돼 있다는 얘기고요. 이란은 어떤가요? 이란 경우는 일단 그 병문안을 가면 그 병원 입구에서부터 아이디 카드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분증을 내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은 그 시간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은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앞에 격리실이나 이런 데서 10분 있다가 나오라고 얘기해요. 15분 있다가 나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시간에 안 나오면 그 보영 그 요원이 와서 억지로 쫓아내요. 꼭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정말 엄격하네요. 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문병객의 시간을 정해놓고 사전 예약을 해야지 문병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감염을 막기 위해 병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면회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두 나라에서는 감염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이나 씨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러시아는 워낙 크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면이 따로 볼 수 있는 곳 있겠지만 없는 데도 있어요. 면회실이? 면회실 따로 있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제 경우에는 이제 1인실 썼기 때문에 면회가 가능했어요. 근데 2시간이고요. 한 명만 들어가도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기 낳는데 병 든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기 낳은 거는 한국에서 그냥 다들 친구들까지 다 놀러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게 안 되고요. 우리 남편이랑 엄마랑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방진복, 비닐로 되어 있는 방진복이랑 반진 신발까지 이렇게 자기 신발 위에 비닐 방진 신발까지 신어서 들어가야 돼요. 병문안 가는 방문객들이 그것까지. 근데 저는 그냥 출산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거 보면은 수술 후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은 더 면회가 진짜 면회가 되게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회가 따로 있는 것은 보통 이렇게 밖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가능해요. 우리나라도 산부인과에서는 그 정도는 하죠. 그 위생 관리 같은 것들은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면회를 할 때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된다라는 건가요? 네네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더 엄격하게 하죠. 또 예. 못 들어가게 하고요. 왜냐하면 명령력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환자, 네, 면역. 네, 환자 이제 입장에서는 면역이 그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제 생각에는 엄격하게 하는데 엄격하게. 저는 그런 거 익숙해졌어요. 네, 사실은. 네. 그렇군요. 이란은 어때요? 일단 개인 병원 약간 좀 이렇게 편해요. 그래도 병문안은 또 쉽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도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만약에 병이면 그 공립병원 같은 거는 이제 한 2명씩 그 병문안을 그 허용을 해줘요. 네. 근데 만약에 좀 전염병, 전염병이나 감염 위험이 있는 질병이면 그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예. 아예 금지해요. 금지를 한다. 네. 병의 네. 또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 엄격한 제한이 조금씩은 구분이 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병문안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환자가 친한 친구나 아니면 뭐 친척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병문안을 안 가게 되면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퇴원하기 전에 빨리 가서 문안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음료수도 드리고 꽃다발도 주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 대해서 혹시 뭐 이해를 잘 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외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이제 환자는 이제 면회 시간 정해져 있어서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퇴원할 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꽃다발 들고 뭐 음식 마시는 것도 만들고 퇴원을 해야 이렇게 좀 선물 같은 거 받을 수 있거든요. 입원 내내는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못 가고요. 그리고 나는 가야 된다 라는 생각보다는 전화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전화, 문자, 뭐 이렇게 요즘은 세상이 뭐 IT 세상이잖아요. 다 가능하잖아요. 뭐 동영상, 통화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결하고요. 대부분 이제 퇴원할 때 친척들이 많이 모아서 이렇게 선물 줘요. 퇴원하는 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환자 입장에서도. 예. 이란은 어떤가요? 이란은 만약에 두 가지를 나누면 옛날식이라면 전통식이라면 집에서 많이 병문안을 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또 병원들이 또 잘해주니까 또 병원에서 많이 입원을 시키고 또 거기서 다 날 때까지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병문안을 가기 전에 꼭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 병원마다도 이 병문안 시간도 다르고 날도 달라요. 그래서 전화해서 그 어느 날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그거 물어보고 가도 괜찮은지. 왜냐하면 그 병문안 금지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꼭 전화 상황으로 물어보고 그다음 가요. 만약에 그 환자 가족들이 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안 가요. 근데 이제 나 집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거기 집으로 또 많이 병문안을 가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또 간병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환자를 간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인실 같은 경우에는 막 거기서 밥도 차려 먹고요. 막 서로 가족처럼 지내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간병을 주로 누가 하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러시아는 어떤가요? 무조건 간호사가 해야 돼요. 친척들이 특히 1인실 아닌 다인실에는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누구를 이렇게 봐준다는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뭐 24시간 만약에 간호가 필요하고 뭔가 좀 특별하고 뭐 이렇게 면역이 괜찮고 그리고 봐주는 사람도 건강하다 그러면은 봐줘도 되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입원했을 때 편하게 옆에서 엄마를 지킬 수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 마음이 더 편했어요. 만약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수술하시고 못 들어가고 아빠한테 못 도와주고 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간호하는 분이 건강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만 하고 건강하다 하면은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다 같이 생활하고 밥도 같이 하고 괜찮지 않을까 해요. 근데 이제 그 건강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란은 어떤가요? 이란은 가족 아니면 친구 아니면 간병인. 근데 만약에 그
그 감염 질환 그 네. 병이면 그러면 이제 간호사들이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그 간병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먹고 차는 거는 공립병원은 거의 차는 거는 거의 없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환자가 필요하는 거는 이제 불러서 가서 해주고 근데 이제 개인 병원은 요새 또 잘 이렇게 마련하기 때문에 같이 먹고 같이 차는 것도 옆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들도 이렇게 간병을 하지만 간병인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간병인 문화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비용적인 부분도 뭐 간병인 같은 경우에 좀 비싸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은 복지가 잘 돼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도보다는 예. 그냥 개인의 선택이에요. 아. 만약에 자기 그 우리 동네마다 이렇게 지정된 병원이 있어요. 거기 예. 가면은 다 무료거든요. 그럼 간호사도 무료 봐주실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나 이 병원은 좀 불안하고 다른 데 가고 싶다. 다른 동네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병원 가고 싶다. 돈도 있다. 그럼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돈을 더 드리고 싶으면 따로 이렇게 고용해도 되고요. 아,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군요. 그냥 자기 개인의 선택이에요. 예. 네. 이란은 어때요? 아, 우리는 대부분 그 강염은 간호사 해요. 네. 근데 이제 간호사 비해 환자 많았을 때가 많아요. 예. 특히 공립병원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더 많이 돌봐주려 그러면 간병인을 불러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대부분 또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간병인도 좀 환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예. 물론 이란은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로 간호를 해야 돼요. 간편을 해야 돼요. 물론 간호사는 이제 병원에 있는 간호사는 네. 다르고. 그 남자 간병인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예, 오, 맞습니다. 새로운. 물론 환자 비해서 간호는 무지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개인 병원을 또 많이 선택을 해요.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자도 적고 간호사도 많고 예. 또 잘해주고 예. 개인 병원을 또 많이 찾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간병까지 또 가족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예 다른 일을 못하고 매달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긴병일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싸움도 예.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부 병원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간병까지 간호사가 다 책임지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는 병실인데요. 예. 두 나라의 경우도 이런 좀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나 씨는. 러시아는 당연히 간호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안 나고요. 네. 근데 러시아에서는 좀 다른 거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 병원은 너무 달라요.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비교하면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 일반 병원 들어갈 때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겨울부터 봄까지 우리 위에 뭐 입잖아요. 예. 외떨이 같은 거. 그거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맡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병원에도 우리 비닐 방진 신발도 신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일회용 뭐 주사기나 이런 그 의료 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일회용 거. 네. 약국에서 사가지고 자기가 의사 선생님한테 갖다 줘도 돼요. 안심하기 위해서. 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랑 어른이랑 치료 아예 따로 봐요. 아하. 특히 뭐 피 검사 같은 거 아니면 뭐 엑스레이 같은 검사는 제가 한국에서 겪어본 거 뭐냐면 예. 애들하고 어른하고 다 같은 공간에서 줄 이렇게 써가지고 하더라고요. 예. 러시아에서는 그게 다 따로따로 기본적으로 따로따로 아무래도 하고요. 면역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들 위해서 건강한 날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바르스크 다니는 병원에서 목요일마다 오전에 예. 건강한 날 애들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건강한 애들 그 검사할 수 있는 날이에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상담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정기적으로 따로 계속, 만들어요. 예, 일주일에 검사를 한 번. 하는군요, 일주일에 아이들을. 한 번. 왜냐하면 어. 그 아픈 애들이랑 안 아픈 애들이랑 이렇게 섞이면 아무리 병원 가면 이렇게 균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어쩔 수 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병원이 한국 병원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입원하면은 또 그 문화가 또 너무 달라요. 그렇군요. 예, 러시아는 일단은 의료시설이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드네요.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란도 정부에서 그 환자 위해서 그런 거 많이 마련해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국가에서 또 국민들한테 네,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네. 대부분 공립병원을 많이 찾죠. 그래서 공립병원을 많이 찾으니까 제가 또 얼마 전에 뉴스도 봤는데 한 간호사는 18명 예. 그 환자를 그 간편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간호도 너무 모자라고 예. 물론 다 간호는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많이 가는 분들이 또 많고 근데 그 진짜 그 간호사들이 또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는 예. 그 편이고요. 그렇군요. 이번 그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그 병원의 여러 가지 뭐 제도나 이런 것들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두 분은 외국에서 또 병원 다녀보셨으니까 차이점도 아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병원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나 씨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국에서는 의료기관 기술 되게 뛰어났고요. 예. 서비스도 너무 친절해서 가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만 좀 변경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 병원에 고다란 장난감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럼 애들이 막 콧물 줄줄 흘리면서 안아주려고 막 뛰어가요. 네. 그럼 우리 애를 우리 러시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 우리 애랑 병원 가면 콱 이렇게 양쪽에서 저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요. 예. 저 인형 안아주지 말라고. 근데 애가 다른 애들이 안아주는데 나는 왜 안 안아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막 따져요. 그럼 설명해도 아직 어리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일단 병원은 병원이고 병원은 환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균 옮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뭐라고 해야죠? 일단 이런 애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깨끗하게 병원은 탑게 그 예. 벽지 같은 거 이쁘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장난감까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또 조금 깨끗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병원답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와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네. 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것보다는 예. 병원 자체에서는 균 옮길 수 있는 뭔가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뭐 장난감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예, 이런 거는 다들 이렇게 만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병원에서 러시아 사람들 손이 병원에서는 계속 타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런 거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라는 네. 거고요. 예, 이란에서 나델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한국에서 일단 응급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응급실은 솔직히 가면 응급이잖아요. 환자는 이제 바로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는 가면 응급실이 아니라 거의 시장 같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 환자만 아니라 예. 그 가족들이 같이 오는 분들은 우리 이란에서는 만약에 환자 이제 오면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응급실에. 근데 한국은 여러 사람들 뭐 물론 개인 병원도 그런 거 많은데 공립 병원보다 그래서 또 거기 가면 불필요한 검사도 아주 마음대로 검사를 해요. 감기만 걸려도 예. 엑스레이까지 다 해요. 병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네. 이런 거 좀 이게 다 밤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낮에는 그런 건 없어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만 주고 하는데 밤에는 무조건 응급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응급실 환경이나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진료 같은 것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오늘 좀 다른 시선에서 봐서 그런지 우리나라 병원에 또 개선할 점들도 많이 느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우리나라 병문안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